자, 듣기 연습입니다. 첫 번째, 이번에는 제가 문장을 읽을게요. 읽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장 내용에 따라서 대답하기, 중국어로 대답하기. 자, 시작해요. 新买的这个空调比以前那个旧的好多了，它的声音非常小，几乎没有声音，不会影响我们的学习和休息。 질문. 新空调怎么样？新空调比以前的静得多了，不影响休息。不影响休息。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新买的这个空调比以前那个旧的好多了，它的声音非常小，几乎没有声音，不会影响我们的学习和休息。 질문. 新空调怎么样？ 박성우님 적어주신 比以前的静得多了啊, 예전 것보다 조용하다. 자, 문장 볼게요. 比以前的好多了，不影响学习和休息. 좋아요. 자, 이거예요. 新买的这个空调, 새로 산 이空调 에어컨, 比以前 예전에 그것보다 比以前那个旧的 예전에 그 낡은 것보다 好多了 많이 좋다. 它的声音非常小. 그 지금 새 에어컨이 소리가 아주 작다. 几乎没有声音, 거의 소리가 안 들린다. 거의 소리가 없어. 不会影响我们的学习和休息. 우리의 공부, 우리의 학습과 휴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방해가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 新空调怎么样? 이거 쓰면 되죠. 它的声音非常小, 几乎没有声音, 不会影响学习和休息. 요거예요. 소리가 아주 작고 거의 소리가 없어서 공부와 휴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新买的这个空调比以前那个旧的好多了，它的声音非常小，几乎没有声音，不会影响我们的学习和休息。 자, 두 번째예요. 你手中拿着一件东西不放时，你只有这一件东西。如果你愿意放开，你就有机会选择其他的。 질문. 放开手中的东西可以怎么样? 엘사님 지금 오셨네요. 우리 지금 문장을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문장이에요. 한 번 더 읽을게요. 你手中拿着一件东西不放时，你只有这一件东西。如果你愿意放开，你就有机会选择其他的。 질문. 放开手中的东西可以怎么样? 可以放开? 아닌데요. 질문이 그거예요. 질문이 放开手中的东西可以怎么样? 이거예요. 질문이 이건데 또 질문의 내용을 可以放开라고 하면은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可以抛弃.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你手中拿着一件东西不放时，你只有这一件东西。如果你愿意放开，你就有机会选择其他的。 질문. 放开手中的东西可以怎么样?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인가? 조금 내용이 좀 철학적인 문제이긴 해요. 可以选择其他的东西. 좋아요. 그거예요. 자, 이게 기억력이 안 받쳐주네요. 자, 이거예요. 你手中拿着一件东西不放时, 당신이 손에 拿着一件东西, 뭔가 물건을 하나 잡고 不放时, 놓지 않게 되면은 你只有这一件东西.
당신은 그냥 그 물건 하나만 갖고 있는데 你只有这一件东西 당신은 그것 하나만 갖고 있지만 如果你愿意放开 당신이 만약에 그걸 놓으려고 한다면 如果你愿意放开 기꺼이 놓으려고 하면은 你就有机会选择其他的 당신은 选择其他的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방금 들은 걸 그냥 까먹는 박성우님 아직 30대 아니신가요? 자, 그래서 你就有机会选择其他的 저는 1초 전에 그걸 다 까먹어요. 금붕어 기억력이 완전.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你手中拿着一件东西不放时，你只有这一件东西。如果你愿意放开，你就有机会选择其他的。 자, 그럼 放开手中的东西可以怎么样? 자,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을 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可以怎么样? 그러면은 如果你愿意放开 이거죠. 你就有机会选择其他的 이거 말하면 돼요.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 이거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요것보다는 조금 길어요. 조금 길어요. 猫和人不同，它们不怕黑，因为它们的眼睛在晚上更容易看清楚东西。我们家的那只猫就总是习惯白天睡觉，晚上出来走动。질문关于那只猫可以知道什么？关于那只猫可以知道什么？ 자, 고양이에 대한 얘기예요. 고양이. 猫和人不同，它们善于在深夜中比白天看得清楚。 자, 뜻은 알겠는데 이 문장이 박성우님 적어주신 문장이 善于를 빼야 할 듯. 잠깐만요. 자, 박성우님 적어주신 문장이 猫和人不同，猫和人不同，它们在深夜中。 他们深夜比白天在深夜中 하면은 이게 깊은 밤에 하고 뒤에 어떤 행동이 와야 돼요. 在中을 넣으면은 근데 이제 비교문 비를 넣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걸 그냥 深夜 혹은 晚上更容易看得清楚深夜比白天更容易看得清楚 비를 꼭 넣으려면 이게 在中을 빼고 深夜比白天看得清楚 이렇게 在中을 빼야 돼요. 在深夜里 만약에 뭐 깊은 밤에 뭘 한다 이 뒤에 동작이 올 때는 이걸 이제 在深夜里를 보통 넣습니다. 在深夜里 그리고 뒤에 뭐吃夜宵 뭐 깊은 밤에 야식을 먹는다거나 뒤에 어떤 특정된 행동이 올 때가 있는데 이 문장은 뒤에 이제 비교문을 만들었잖아요. 비교문 같은 경우 바이티에는 한 개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비교되는 대상을 또 앞에 명사 같은 성분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深夜比白天 이렇게 하든지 黑夜比白天 하든지 앞에는 在深夜中 하고 比白天 하면 이거 뭐 비교문으로서는 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이냐면 우리 같이 볼게요. 요거예요. 자, 猫和人不同 고양이는 사람과 다르다. 它们不怕黑 그들은 이제 어두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因为他们的眼睛在晚上更容易看清楚东西.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저녁이면은 더 쉽게 물건을 이제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我们家的那只猫 우리 집의 그 고양이는 就总是习惯白天睡觉. 는 우리 집의 그 고양이는 늘 낮에 잠을 자는 걸 좋아하고 晚上出来走动. 밤에 나오는 것을 밤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좋아한다. 자, 그러면은 关于那只猫 그 고양이라는 게 那只猫 우리 집의 그 고양이잖아요. 우리 집의 고양이에 대해서 可以知道什么 뭘 알 수 있나요? 그럼 이거 뭐죠? 关于我们家的那只猫可以知道什么? 猫
习惯白天睡觉晚上出来走动 요걸 쓰면 돼요. 이 앞의 내용은 고양이 일반 고양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他们的眼睛在晚上更容易看清楚东西. 그들의 눈은 밤에 더 뚜렷하게 물건을 볼 수 있다. 근데 질문은 그 고양이에 대해서 이 나지마오라는 게 이 나지마 우리 집에 있다는 그 고양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양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자, 그러면 그 고양이는 낮에 잠자고 밤에 나와서 활동한다. 만약에 앞에 부분을 더 넣으려면은 그 고양이 특징에 대해서 习惯白天睡觉晚上出来走动 그리고 뒤에 원인을 하나 문장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因为猫的眼睛在晚上更容易看清楚东西 이렇게 하면은 더 완벽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은 사실은 关于那只猫可以知道什么? 그 고양이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장을 적어주고 앞에 걸 더 해석해서 이렇게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猫和人不同，它们不怕黑，因为它们的眼睛在晚上更容易看清楚东西。我们家的那只猫就总是习惯白天睡觉，晚上出来走动。뭐예요? 자, 여기까지 듣기 연습이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번에 장문인데요. 오늘은 어떤 장문이냐면은 깊은 라거나 한국어에 심각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심각하다. 심각하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한국어에서 쓰는 이 심각하다라는 표현이 중국어에서는 같은 단어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는 심각하다면은 걔 병이 좀 심각해. 어떤 병에 대해서 심각하다 할 때도 쓸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가뭄이 농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라거나 할 때 쓰는 표현.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말하는 심각하다와 중국어에서 쓰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 한자를 쓰면은 深刻 맞아요. 근데 그 深刻가 한국어에서 쓰는 심각하다의 상황과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한국어에서 흔히 말하는 심각하다 그 문장을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걸 이제 몇 문장 가져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이 문장 보세요. 여기에는 심각하다, 한국어에서의 심각하다 표현이 안 나왔어요. 이 문장은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자, 만약에 이 문장을 한국어에서 이 문장은 심각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면은 조금 어색하죠. 어떤 의미를 말할 때 이럴 때는 한국어에서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중국어에서는요. 이렇게 의미를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깊은 인상을 남겼다거나 할 때 이 깊다라는 뜻의 깊은 무엇 할 때 深刻라는 단어를 씁니다. 深刻 이럴 때 써요. 중국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말하는 심각하다가 중국어에서는 이런 깊은 철학적 의미, 어떤 뜻을 부여해서 그 뜻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深刻입니다. 这个句子有很深的哲学意味. 이외는 잘 안 써요. 很深的 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심각하다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深刻를 넣어서 지금 꿈희망님 적어주신 包含着很深的哲学意义 해도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중국어에서 쓰는 표현은 深刻도 가능하다는 거. 이 深刻가 한자를 보면은 심각하다이지만 한국어에서 말하는 심각하다란 뜻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구분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럴 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럴 때 深刻라는 단어를 넣어서 这句话包含着深刻的哲学意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박성우님 적으신 문장은 这篇文章带着很深刻的哲学意义。这个句子有深刻的哲学意味。意味는 안 써요. 의미를 담고 있다. 의미는 이예요. 이외는 중국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무엇을 뜻하다. 보통 동사로 많이 씁니다. 这个单词意味着什么? 예를 들어서 这个词语意味着什么? 자, 이럴 때 이외를 씁니다. 이외는 보통 동사로 많이 써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니? 이럴 때 이외를 많이 써요. 근데 여기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할 때 이건 명사잖아요. 이럴 때는 이를 씁니다. 쉔크를 저는 저기에서 못 쓰는 줄 알았는데 쓸 수 있군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말하는 어떤 깊은 뜻을 그러니까 의미, 뜻, 인상 이런 추상적인 어떤 추상적인 단어 있잖아요. 의미, 뜻 이럴 때 그리고 어떤 이해, 마음으로 뭐 뭔가를 이해하다거나 의미라거나 또는 어떤 인상이라거나 이런 추상적인 단어에 거기에다가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혹은 뭐 깊은 철학적 의미 이럴 때 한국어에 상응하는 그 깊은 뒤에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올 때 쓰는 깊은 이深刻입니다. 중국어에서. 네. 深刻 이럴 때는 深刻를 써요. 절대 한국어에서 그 심각하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这句话包含着深刻的哲学意义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의 병세가 매우 심각해서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병세가 심각하다잖아요. 여기에서 深刻를 쓸 수 있을까요? 한국어에서는 이거 병세가 심각하다 쓸 수 있죠. 이럴 때 심각하다 深刻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병세가 매우 심각하다 이거는 어떻게 쓸까요? 他的病情太严重了需要立刻住院治疗. 오, 좋아요. 严重으로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병이든 병 그 상황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게 심각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중국어에서 深刻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일선이 맞아요. 이제 병이 심각하다. 어떤 상황이 심각하다 할 때는 严重, 엄중하다를 쓰는 거예요. 한국어에서 엄중하다, 병이 엄중하다 하면 어색하잖아요. 뭐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할 때만 엄중을 쓰는 것 같아. 그죠? 엄중하다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어떤 상황이 심각하다 할 때 严重을 씁니다. 병이 심각하다 이럴 때. 그래서 他的病情非常严重需要立刻住院治疗 이렇게 쓰면 돼요. 他的病情非常严重需要立刻住院治疗.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누구나 다 깊은 교훈을 경험한 적 있다. 자, 깊은 할 때는 아까 어떤 단어 쓴다고 했죠? 谁也都经历过教训很深的经验. 教训很深, 教训하고 또 很深的经验. 공피망님, 每个人都经历过深刻的教训. 맞아요. 완벽해요. 很深으로 해줘야 될 듯. 很深的教训이란 표현을 안 써요. 교훈, 深, 教训 맞아요. 자, 아까 깊은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의미라거나 교훈도 사실은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마음의 어떤 의미잖아요. 여기에도 앞에다가 쓸 수 있는 깊은 할 때는 深刻를 쓰는 거예요. 박성훈님 문장 谁也都经历过教训 그리고 뒤에다 또 很深的经验 이게 문장 구성상 이게 틀렸어요. 很深的 앞에다 붙여서 谁也都经历过很深的教训
很深的教训 별로 들어본 적이 없네. 很深刻的教训. 음, 很深的教训 있긴 있어요. 검색하니까 딱 하나 나오네. 거의 잘 안 써요. 보통 이제 深刻的教训 이렇게 씁니다. 深刻的教训. 很深刻的教训. 깊은 교훈을 줬다 할 때 깊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 앞에다가 깊은 이렇게 붙을 때는 深刻예요. 深刻. 그래서 每个人都经历过深刻的教训. 누구나 다 每个人都经历过深刻的教训. 그러니까 깊은 교훈 할 때 한국어에서 깊은 하면 중국어에서 심각하다로 쓰는 거예요. 深刻로. 深刻的教训.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가뭄이 농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가뭄, 깐한라고 하면 돼요. 깐한. 가뭄이 깐한. 농업 생산, 농业生产. 농업 생산, 농业生产.干旱影响农业生产. 박사님,干旱影响 농业生产.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심각한 어디다 넣어줘야 될지. 자, 심각한 단어는 어느 단어 쓸까요? 단어는 어느 단어 쓸까요? 심각한 할 때. 연중을 쓰죠. 자, 그러면은 박수홍님 문장 보세요. 干旱影响 농业生产. 자, 여기서 동사가 뭐죠? 동사는 영향이죠. 그러면 우리 동사 앞에 부사를 하나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중을 동사 앞에 부사로 넣어주는 거야. 자, 꿈희망님 문장은 干旱对农业生产深刻的影响. 동사가 없어졌어요.影响을 여기다가 명사로 써버렸어요. 꿈희망님은. 자, 干旱对农业生产. 가뭄은 농업 생산에 대해 심각한 영향. 그냥 이렇게 명사, 深刻的影响하면 이거 명사예요. 심각한 영향. 그럼 여기 또 동사가 빠졌어요. 이 문장. 동사가 빠진 문장은 어색하죠. 다 이게 명사예요. 가뭄은 농업 생산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줬다. 자, 꿈희망이 문장을 만약 이대로 쓰려면은 여기에다가 뭔가 동사를 하나 넣어야 돼. 干旱对农业生产留下了 남겼다. 留下了深刻的影响. 남겼다라는 留下를 넣어서 동사를 하나 넣어줘야지 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干旱对农业生产留下了深刻的影响. 꿈희망이 影响了深刻는 안 돼요. 影响了深刻라는 표현은 그러면 심각을 영향했다. 우리가 보통 동사 뒤에 어떤 뭔가 오면은 그거는 深刻는 부사, 뭐 형용사인데 影响了深刻 이렇게 올 수는 없죠. 影响得很严重. 影响得很严重. 이러면 조금 보자. 잠깐만요. 干旱对农业生产的影响很严重 하면 돼요. 잠깐만요. 지금 엘사님의 문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꿈희망님 문장을 일단 수정하고 影响了深刻. 影响 여기서 동사예요. 동사 뒤에 러하고 뒤에 뭐가 올 때는 보통 명사가 와야 돼요. 무엇을 영향 줬다. 影响了. 예를 들어서 我가 대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我가 올 수 있어요. 这本书影响了我. 이 책은 나에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影响了 하면 뒤에 목적어 어떤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影响了深刻 하면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죠? 이 문장 구성상 잘못된 거예요. 留下了深刻的影响 이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엘사님의 표현 보자. 影响得很严重. 자, 이러면 앞에 일단은 干旱对农业生产
干旱对农业生产的影响很严重. 이러면 좀 자연스러워. 影响的很严重 하면 좀 어색해요. 干旱对农业生产的影响很严重. 이러면 괜찮아요. 가뭄이 농업 생산에 미친 영향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干旱严重影响了农业生产.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影响이 명사도 될 수 있고 러를 붙이면 이게 동사도 가능하잖아요. 他影响了我, 그는 나에게 영향을 줬다. 이럴 때影响은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영향을 줬다 하면은 보통 이제 뒤에 러를 붙이면은 他影响了我,那部电影影响了我, 그 영화는 나에게 영향을 줬다. 어떤 감흥을 줬다 할 때도 影响了 하고 뒤에다가 그 나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干旱严重影响了农业生产. 그러니까 동사影响了 앞에다가 심각하다 이걸 부사로 넣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干旱严重影响了农业生产. 이해되셨나요? 影响得很严重. 이것도 사실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도보로 이렇게 사실 문법상으로는 맞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안 써요. 影响得很严重. 对什么什么的影响很严重 하든지 严重影响了什么什么 하든지 이렇게 쓰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태풍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台风是 태풍, 台风 세계에서 世界上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 중 하나. 自然灾害라고 하면 돼요. 자연재해, 自然灾害. 台风, 태풍은 무엇이다 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은 台风是 일단 하고 台风是 세계에서 가장 台风是世界上最深刻的自然灾害中之一. 台风是世界上最深刻的自然灾害中之一.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严重이나 厉害로 해줘야 할 듯하군요. 맞아요. 深刻 아니에요. 여기서는 태풍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 이게 자연재해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상황. 深刻 이럴 때 안 해.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이게 심각하다고 하면 중국어에서는 深刻를 보통 안 써요. 严重. 严重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하다 할 때는 严重을 써요. 자, 厉害는 되냐 안 되냐? 厉害는 자, 이 상황에서 태풍은 세계에서 가장 厉害的自然灾害中之一 하면은 厉害는 와, 제일 최고다, 대단하다. 와, 你好厉害呀. 이럴 때 보통 厉害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태풍은 세계에서 가장 厉害的自然灾害中 뭔가 태풍의 능력을 약간 좋은 쪽으로 뭔가 가장 대단한 근데 이게 자연재해라고 했잖아요. 재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데 앞에다가 厉害하면 아주 대단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좀 어색해요.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다 할 때는 严重을 쓰는 게 좋아요. 严重 이 상황에서 严重을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台风是世界上最严重的自然灾害之一. 台风是世界上最厉害的自然灾害之一 하면은 태풍은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대단한 자연재해. 이러면 조금 어색하죠. 厉害를 보통 이럴 때 쓸 때는 厉害, 와, 好厉害呀. 어떤 그 능력이나 약간 긍정적인 칭찬을 할 때 보통 厉害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자연재해 여기에는 보통 厉害를 쓰는 게 보통 잘 좀 어색해요. 그래서 严重이 좋습니다. 좀 심각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심각하다잖아요. 그래서 台风是世界上最严重的自然灾害之一. 자, 그녀는 이 학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他对这个学科 여기까지 제가 힌트 드릴게요. 他对这个学科이 학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他对这个学科深刻理解了。他对这个学科深刻的理解。 꿈희망님 또 아까 그 착오를 또 범하셨어요. 아까 실수를. 他对这个学科深刻的理解. 그는 이 학문에 대해 깊은 이해. 동사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깊이 이해하고 있다 할 때深刻 맞습니다. 이해, 어떤 추상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단어가 뒤에 올 때는 앞에 深刻 마음, 어떤 이해, 인상 이럴 때는 深刻를 쓰는 게 맞는데 교훈 이런 거 추상적인 단어에 他对这个学科深刻的理解 여기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하면은 여기다가 요를 넣는 게 좋아요. 요. 他对这个学科理解很深刻。他对这个学科的理解很深刻 하면 괜찮아요. 그가 이 학문에 대한 이해하면 他对这个学科的理解很深刻。 자, 꿈희망님 문장은 他对这个学科 요를 중간에 넣어줘야 돼요. 동사를. 그는 이 학문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이 요를 동사를 하나 넣어줘야지 문장이 완성이 돼요. 만약 요가 없으면은 그는 이 학문에 대해 깊은 이해. 그냥 이게 명사가 그냥 나열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학문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요를 중간에 동사 하나 넣어줘야지 완벽한 문장이 되고요. 他对这个学科的理解很深刻 혹은 他对这个学科理解的很深刻 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정도보로 理解的很深刻 더 정도보 더 아까 그 꿈희망님이 적어주신 影响的很严重 이거는 왜 조금 어색하냐면은 영향을 준다는 건 누가 주체적으로 누가 의도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또 나한테 또 영향을 준 그런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존재가 나한테 이게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누가 내 영향을 줘야지, 영향이란 걸 줘야지 이렇게 해서 막 한 게 아니잖아요. 영향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게 정도보를 잘 안 붙입니다. 뒤에 影响的很严重影响的很深刻 잘 안 써요. 对什么什么的影响很严重 혹은 严重的影响了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影响的很严重 이 표현은 조금 어색해요. 근데 理解的很深刻 앞에 이게 주체가 있잖아요. 그 무엇에 대해서 이해를 아주 깊게 했다. 이럴 때는 쓸 수 있습니다. 影响的很严重 쓸 수 있는 동사들이 있고 쓸 수 없는 동사. 사실은 그게 모든 동사들이 睡得很香吃得很香写得很好跳得很好唱得很好听 대부분은 되는데 影响的 딱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데 보통은 잘 이렇게 역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그 행동을 한 주체가 있어서 그가 이 행동을 아주 어떻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도보를 보통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걔가 글씨를 정말 예쁘게 잘 썼다. 写得很好看. 노래를 걔가 아주 잘하네 할 때도 그 행동을 한 주체가 명확하게 있을 때. 근데 이 인샹은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지 그 주체가 내가 쟤한테 영향을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이렇게 영향을 이제 자연스럽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줘야지 하는 행동을 해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게 정도보를 이럴 때는 잘 안 씁니다. 지금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한 주체가 뚜렷하게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을 한 정도가 어떠하다. 이럴 때 보통 정도보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他对这个学科有深刻的了解。 了解해도 되고 리제해도 됩니다. 리제는 이해하다. 了解는 조금 살짝 다른데 리제는 이해하다고 了解는 좀 요해하다. 리제가 조금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고 了解는 어떤 我对他很了解 하면은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취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리제보다는 깊이가 좀 얕아요. 리제는 이해를 하다. 他对这个学科有深刻的了解. 근데 여기 深刻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深刻的理解 해도 돼요. 深刻的了解, 深刻的理解. 근데 만약에 深刻가 없이 了解하고 理解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제가 예전에 明白, 了解, 理解, 懂 이 단어에 대한 차이점을 유튜브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我对他很了解 하면은 나는 걔에 대해서 걔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걔 출신이 어딘지, 걔는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 리제 같은 경우에 我很理解你 하면은 나는 너의 마음을 네가 지금 어떤 일을 겪었고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다 이해가 돼. 이럴 때는 리제를 써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他对这个学科有深刻的了解 이럴 때는 了解 써도 되고 리제 써도 되고 사실은 괜찮아요. 자,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农村的 자, 농촌劳动力不足 요거 쓰면 돼. 앞에다가 농촌 노동력 부족, 농촌劳动力不足. 자, 이거는 현상, 그 상황이잖아요. 한국어에서는 심각하다 했지만 중국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农村的劳动力不足状况很严重. 좋습니다. 이럴 때严重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현상 이런 걸 말할 때는 심각하다. 严重예요. 자, 그래서 农村劳动力不足的现象, 저는 현상에서 现象论的现象도 괜찮아요. 农村劳动力不足的现象很严重. 农村劳动力不足的现象很严重. 엄중하다. 이거 严重을 쓰면 돼요. 심각하다. 자, 이렇게 거의 다 됐어요. 이제 2개 남았어요. 오늘 문장이 조금 어렵네요. 산업 문명의 발전에 따라 소음 공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꿈희망님 문장도 괜찮아요. 농촌劳动力不足现象很严重. 좋습니다. 자, 산업 문명의 발전에 따라 소음 공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요거는 산업 문명의 발전은 工业文明的发展이라고 하면 되고, 소음 공해는 噪声污染 하면 돼요. 噪声污染. 随着产业 산업이라고 해서产业라고 하셨구나. 工业文明的发展이라고 하면 돼요. 工业文明的发展. 噪音污染问题越来越很严重. 噪声污染, 噪音污染, 噪音污染이라는 표현도 쓸걸요. 噪音. 噪音污染도 있어요. 噪音污染 해도 되고 噪声污染 해도 됩니다. 2개 다 돼요. 随着产业文明发展, 产业文明.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산업 문명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工业文明, 공업 문명이란 표현을 써요. 工业文明的发展随着. 자, 근데 박성훈이 문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틀렸어요. 이거 찾아내는 분 계실까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박성훈이 문장 하나 틀렸어요. 아주 심각하게 틀렸어요. 越来越 다음에 越来越 다음에 뭐가요? 혹시 随着 越来越 둘 다 동시에 못 사용하는지 아니에요. 엘산이 맞추셨어요. 很越来越 부사 점점 들어갔는데 뒤에 또 매우 아주 또 하나 넣었어요. 이게 비슷한 부사 2개 동시에 못 들어가요. 越来越很 어떻게 같이 들어가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데 점점 그리고 뒤에 또 매우 어찌어찌 하다.
이거 같이 못 써요, 문장에. 그래서 헌을 빼줘야 돼요. 여기 점점이기 때문에 越来越严重. 이거 틀렸어요.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越来越 뒤에 헌이 절대 못 옵니다. 절대 못 와요. 자, 그래서 随着工业文明的发展,噪声污染越来越严重. 네. 아하, 그렇군요. 越来越 자체가 점점 어찌돼 간다 하는데 허는 이게 그냥 매우 어찌하다 그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점점은 둘 다 그러니까 같은 성분의 부사인데 둘이 의 뜻이 맞지 않아요. 점점 했는데 또 뒤에 헌 하면은 한 개 문장에 한국어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점점 매우 어찌어찌하다. 이게 한국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随着工业文明的发展,噪声污染越来越严重. 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噪声污染,随着 이거 뭐뭐에 따라서 할 때는 随着를 씁니다. 자, 마지막 하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좀 어려워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조금 흐릿하지만 고향의 작은 강이 남긴 인상은 여전히 깊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앞부분에 어린 시절의 기억은 조금 흐릿하지만 儿时的记忆有些模糊了. 儿时的记忆有些模糊了. 하지만 虽然童年的记忆很模糊, 그렇게 해도 돼요. 고향의 작은 강, 故乡的小河, 나에게 남긴 인상,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남긴 인상, 나에게 남긴 인상. 给我留下的印象很深刻.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给我留下的印象 해도 되고 留给我的印象 해도 돼요. 给我留下的印象 해도 되고 留给我的印象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留下的印象很深刻. 小江 小江이란 표현도 보통 이제 작은 강이라고 할 때는 小河라고 하지 小江이란 표현 안 써요. 小河, 小江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장강 쪽에 또 하류에 작은 그 장강으로 뻗어 나간 작은 그 갈래 강이 있을 때 그걸 小江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뭐 시골에 살 때 우리 마다 앞에 뭐 작은 강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통 흔히들 말하는 작은 강 할 때는 小河, 小江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儿时的记忆有些模糊了,故乡的小河留下了印象很深刻. 자, 꿈희망님 문장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는 이란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란, 여전히. 앞에 여전히는 이란입니다. 자, 꿈희망님 지금 적어주신 문장 보세요. 儿时的记忆有些模糊了,故乡的小河留下了印象很深刻.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서? 러를 빼주고 더 맞아요. 꿈희망님 문장. 故乡的小河留下了印象. 어릴 때 그 고향의 강이 남겨준 인상. 자, 인상을 수식할 때 앞에 남겨준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명사화해서 留下的印象 해야 돼요. 뒤에 很深刻가 왔잖아요. 매우 깊다. 인상이 매우 깊다. 很深刻 하면 앞에 이 표현이 명사여야 돼요. 근데 留下了 하면 동사가 되어버렸어. 留下了 인상하면 인상을 남겼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뒤에 또 很深刻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앞에 인상을 명사화 시켜주려면 留下的印象 남겨준 인상은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게 러를 이거 놓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러로 하려면은 故乡的小河给我留下了很深刻的印象 이러면 돼요. 故乡的小河留下了很深刻的印象. 很深刻를 이게 인상 앞에 가져오면은 留下了를 그대로 남길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 뒤에 很深刻가 왔는데 앞에 이게 동사가 있으면 인상 앞에 또 동사가 있고 뒤에 또 이게 很深刻가 오면은 이게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很深刻를 앞에다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很深刻的印象 이렇게. 故乡的小河留下了很深刻的印象 이러면 정확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儿时的记忆有些模糊了. 这个 只有를 여기 넣었구나. 이 只有가 사실은 없어도 돼요. 오직을 넣었는데 오직은 이 원문에 없는데 只有가 들어갔네. 但是故乡的小河留给我的印象却依然深刻. 흐릿하지만 했기 때문에 이게 却를 넣어서 어쩌지 하지만 小河留给我的印象却依然深刻. 여전히 깊다. 依然深刻. 이렇게 넣어줬어요. 儿时的记忆有些模糊了只有故乡的小河留给我的印象却依然深刻. 只有를 빼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시간이 또 이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요거 뒤에 뭔가 하나 있긴 있는데 또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좀 긴 거라 갖고 요거 다음 주에 할게요. 一直深刻는 이상해요. 一直를 넣을 수는 있는데 一直深刻는 어색하고 그러니까 一直는 줄곧이에요. 줄곧. 他给我留下的一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사를 이제 수식할 때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표현을 만약에 이 지를 넣으려면은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은 故乡的小河一直 하고 동사 앞에 이 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 같은 경우는 줄곧 쭉 뭔가 그 줄곧이기 때문에 보통 동사에 많이 수식되거든요. 동사 앞에. 그래서 留下 류가 동사잖아요. 그러면 留 앞에다가 故乡的小河一直给我留下了很深刻的印象. 이러면 괜찮아요. 故乡的小河一直给我留下了很深刻的印象. 이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一直深刻 一直 뒤에 형용사가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줄곧 예쁘다. 一直漂亮. 이거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를 동사 앞에 가져와서 이렇게 수식하면 괜찮아요. 줄곧 나에게 남겨줬다. 그리고 아주 깊은 인상을 이렇게 故乡的小河一直给我留下了很深刻的印象. 이러면 괜찮아요. 一直深刻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없어요. 一直很深刻一直深刻 들어본 적 없네. 一直 어색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一直漂亮 대신에 依然 你还是这么漂亮.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친구 만났는데 와, 너 아직도 이렇게 예뻐. 뭐 你还是这么漂亮 하든지 你依然漂亮 依然 여전히 이렇게 쓰지. 一直漂亮 예전부터 줄곧 예뻤구나. 一直漂亮 안 써요. 어색해요. 依然 근데 依然 여기 약간 이제 뭐 보통 책이나 약간 좀 딱딱한 표현에서 쓰는 이제 부사고 우리가 보통 누구를 10년 만에 만났는데 와, 너 아직도 이렇게 예뻐 할 때, 니 아직도 이렇게 젊어 할 때, 니 还是 还是가 가장 거위적인 표현이죠. 구어적인 표현. 와, 니 还是这么年轻 아직도 이렇게 젊으세요. 还是 이게 제일 좋아요. 거위에서는 还是를 쓰세요. 依然는 약간 좀 시적인 약간 문법이나 문체나 이런 데서 一直走到天亮一直向前走. 그러니까 一直 같은 경우는 줄곧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올 때가 많습니다. 一直深刻는 잘 안 써요. 이렇게 형용사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심각하다 뭐 상황이 深刻나严重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뒤에 듣기가 있는데 듣기 또 너무 길어갖고 요건 우리 다음에 할게요. 벌써 10시 40분 됐구나. 자, 오늘 힐링 중거 이런 문장입니다. 人生最重要的是过好今后的每一天心态胜过年龄微笑胜过颜值健康胜过金钱三观胜过城府无论你经历过什么请带上你的感恩和善良遇见温暖的幸福 양장 중국의 그 여성 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人生最重要的是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过好今后的每一天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열심히 잘 사는 것이다. 心态胜过年龄 마음가짐이 나이보다 중요하고 이거예요. 마음가짐이 나이보다 중요하고
微笑胜过颜值.颜值는 이게 외모예요. 미소가 외모보다 더 중요하고. 健康胜过金钱.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고. 쌍관胜过城府. 쌍관은 이게 가치관을 말하는데요. 가치관이 정부는 뭐냐면은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의 어떤 마음의 어떤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약간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약간 계산적인 마음의 어떤 속셈 이럴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관胜过城府 하면은 그 어떤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가진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无论你经历过什么 당신이 무엇을 경험했든 请带上你的感恩和善良 당신의 어떤 감사하는 마음과 선량함을 지니세요. 그리고 遇见温暖的幸福 따뜻한 행복을 만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人生最重要的是过好今后的每一天心态胜过年龄微笑胜过颜值健康胜过金钱三观胜过城府无论你经历过什么请带上你的感恩和善良遇见温暖的幸福네, 이런 문장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